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스스로를 잘 알고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실전 데이 트레이딩 노하우입니다. 지은이는 강민석, 출판사는 카멜북스입니다. 이 책은 데이 트레이딩 또는 스윙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책입니다. 상승 중 떨어지는 음봉에서 타점을 잡는 그런 원리들을 잘 기록해둔 책인데 현재는 안타깝지만 절판 도서가 된 책입니다. 2013년도 책이라 상한가나 하한가 기준이 15%인데 하한가 음봉은 장대 음봉으로 통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의 기본 원리를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최신 한국장 예시와 추가 해설과 설명으로 최대한 쉽게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구성은 초반부에 데이 트레이딩의 신법, 중반부에 종목 선정의 원리와 세력주의 이해, 후반부에 음봉 구간에서 타점을 잡는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것. 데이 트레이더는 그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과 적절한 가격에 팔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 많이 안다고 주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적게 안다고 주식을 못하는 것도 아니다. 가장 좋은 공부는 자기 스스로 느끼고 깨달으며 알아내는 지식이다. 직접 매매를 하다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자신이 못하는 것 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게 되기 때문이다. 실수와 손실은 매매를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실수와 손실을 통해 자책과 반성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모여서 하나의 진정한 지식이 되고 자신만의 색깔 있는 매매 원칙으로 발전하게 된다. 주식은 화려한 매매 테크닉을 잘해서 또는 많은 이론적 지식이 많아서 수익을 내는 건 아니다. 그저 이전에 했던 실수를 줄이는 것, 이 작은 배움과 실천들이 잘못된 매매 습관을 바로잡고 안정된 매매 수익을 내게 하는 소중한 것들이다. 따라서 자신이 매매하면서 느꼈던 소중한 경험들을 자신의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주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다. 욕심은 바로 분노를 일으키는 기폭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매매 시 손실로 무한 물타기 또는 손절후 복수를 하겠다며 한방의 베팅으로 매매가 아닌 그저 성질풀이 대상으로 종목과 싸웠던 경험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한 번의 큰 손실을 맛보면 이성을 잃기 쉽다. 그래서 신용이 되는 종목들에서 복수극을 벌이다가 조금 잃을 수 있었던 걸 아주 크게 잃고 슬픔에 잠기기도 한다. 결국엔 자괴감으로 스스로를 욕하고 때리며 자책하게 된다. 한순간의 욕심으로 결국엔 모든 걸 잃게 되고 만다. 주식을 하다 보면 돌을 깨친다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삶을 살면서 겪는 모든 희로애락을 아주 짧은 시간에 전부 경험해 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고 스스로 통찰하게 된다. 이처럼 주식은 기쁨과 분노 그리고 좌절도 함께 가져다 준다. 주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스스로를 잘 알고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음봉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식 경험이 없는 트레이더들은 차트가 보여지는 대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차트상 음봉이 그려지게 된다면 그날은 그냥 음봉 캔들로 장을 마감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는 새빨간 양봉이 타오르는 종목들만 찾아 매수를 하고 이내 후회와 절망에 휩싸이는 결과를 반복적으로 맛보게 된다. 주식 매매에 있어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에 과감히 올라타야 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수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대에 서서 남들이 사고 싶어하는 차트와 가격대가 만들어질 때 그때를 매도 시점으로 삼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매매 승률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양봉이란 예쁜 꽃을 만들기 위해선 자연 속의 나비가 번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주식 세계에서도 그대로 자연의 법칙이 적용된다. 초보 트레이더들이 빨간 양봉의 몸통에 매수하는 행위는 조급함의 결과이며 욕심의 산물이기도 하다.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 타이밍이란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경험이 없는 트레이더들은 매수함에 주저하지 않고 매수와 매도 행위를 무의미하게 즉흥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초보 트레이더일 때 매매 회전율이 높아지게 된다는 건 자신의 보유 계좌도 그만큼 빨리 소진이 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즐기면서 해야 투자가 잘 된다. 석가모니가 수행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왜 인간은 고통 속에 살아야만 하는가? 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는데 기준이 되는 방법과 답을 알아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에게 주식을 좀 가르쳐 달라고 아주 쉽게 얘기하곤 한다. 하지만 세상사 문제와 답은 알기 쉬우나 그대로 실천해서 득도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 돈 버는 방법을 알아도 현실에서 그걸 그대로 실천하려고 해도 쉽게 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기법을 알아내도 돈 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어떤 일이라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그만큼 인생에서 겪어야 할 희로애락을 다 겪은 사람들이니까 말이다. 주식을 즐기면서 해야 비로소 투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미가 있어야 한다. 재미가 없다면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한다. 그런 판단이 든다면 주식 자금을 빼거나 금액을 줄여서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집에 있는 부모님 보약 한번 사드리는 것도 부담되면서 하루에 몇백만 원씩 날리는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한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주식은 자신이 손실을 보더라도 평온할 수 있는, 즉 감당이 될 수 있는 투자의 규모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즐길 수 있게 된다. 욕심을 우선 비워내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미수와 신용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힘들 때가 있다. 올라갈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하는 충동 매매와 손실에 대한 분노로 흥분해서 하는 분노 매매, 미수와 신용은 이처럼 치명적인 유혹의 바이러스이다. 수익이 나면 좋지만 손실이 나면 순식간에 나의 계좌와 나 자신 그리고 가족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죽음의 마약과도 같다. 급하면 급할수록 탐욕이 크면 클수록 더 빠르게 블랙홀 속으로 모든 것을 빨려 들어가게 만든다. 투자 수익의 관건은 기술적 기교가 아닌 평상심으로부터 시작한다. 보통 폭탄을 맞는 날의 특징에는 거의 동일한 원인이 손에 꼽힌다. 손실에 대한 분노, 복수심에 불타 정신없이 매매를 하다 보면 어느새 계좌는 하루 사이에 반토막이 되는 상황이 된다. 이것이 바로 과도한 미수와 신용 덕분이다. 미수와 신용으로 풀베팅을 해서 심리적으로 평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수익을 꾸준히 잘 내는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투자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무리한 베팅을 하다 보면 절대 크게 먹을 수가 없다. 주식이 한 방에 바로 올라가 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수직으로 올라가더라도 심하게 흔들며 올라가므로 호가창의 급격한 움직임에 맞춰 사람의 심리도 똑같은 상황이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크게 갈 종목도 결국엔 고작 몇 프로로 짧게 먹고 나오거나 매수가 이하로 떨어지면 손절에 주저하게 만들어 결국엔 커다란 폭탄으로 손실을 맞이하게 된다. 투자 심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나 자신의 통제가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 즉,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과 격투기 선수를 싸움 붙여놓는 것과 같다. 미수와 신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매매 성공의 핵심인 베팅 조절, 즉 흐름에 맞는 분할 매수와 매도를 습관화하길 바란다. 수익률을 크게 키우진 못하더라도 분명 계좌가 꾸준히 자라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투자 고수가 된 사람들은 매매를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잘못된 매매 습관을 바꿔 잘된 사람들이다. 저자님의 말씀은 미수와 신용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못 사용하면 본인을
크게 해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보통은 미수화 신용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본인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미수화 신용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실력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는 미수화 신용을 사용하면 독이 되었으면 독이 되었지 절대 득이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검을 잘 다루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수화 신용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목 선정의 이해.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한 가지가 바로 매매 종목 선정 실패다. 매매를 잘하기 위해선 매매 확률이 높은 종목에서 놀아야 하는데 어떠한 종목이 매매 확률이 높은 종목인지 통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주가가 과대 낙폭이기 때문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이유로 감에 의존한 매매를 한다던가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 들어가서 세월을 보내며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를 하는 이들도 많다.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세력주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왜 세력주를 노려야 하는지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매매 확률과 매수세가 크게 작용하기에 시세의 탄력이 좋기 때문이다. 세력이란 통상 매수 세력을 의미한다. 매수 세력이 등장하면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며 캔들의 몸통 또한 덩달아 커지게 된다. 흔히 차트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치솟은 종목이 바로 세력주라는 것이다. 이들 종목군들은 시장의 큰 이목을 받으면서 시장의 많은 꾼들과 여타 세력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까지 합세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즉 시장의 관심 종목군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붙는 상황이 발생되고 주가는 크게 요동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주가는 흐름을 만들어간다. 잔잔했던 거래량이 일순간에 높은 산을 만들며 올라가면 바로 강한 매수 세력이 등장했음을 의미하고 이런 종목은 잘 관찰해야 한다. 평소 거래량의 수배를 뛰어넘는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세력이 개입됨을 알려주는 시그널이기 때문이다. 즉 거래량은 매수세를 의미하고 장대 거래량은 강한 매수 세력, 수급의 입성을 알려준다. 데이 트레이딩 시 종목은 바로 이러한 종목군을 잡는 것이다. 데이 트레이딩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선택한 종목, 즉 큰손 세력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 안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의 원리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윙 트레이딩을 할 때도 힘이 나온 종목임을 확인하고 진입해야 실패할 확률이 적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주가가 급등하기 전이 아닌 이미 힘이 나온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주가가 언제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자리에서 운에 맡기고 기도만 할 수 없지 않은가. 확실히 힘이 나온 자리를 확인하고 이후 조정을 줄 때 들어가는 전략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쌓는 현명한 트레이더의 자세이다. 상한가 양봉과 일반 양봉의 차이. 상한가 양봉과 일반 양봉의 큰 차이점은 바로 상한가 가격대의 대규모 매도 물량을 몽땅 잡아먹을 수 있는 큰손 매수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다. 쉽게 생각해보면 양봉은 전체 종목에서 수없이 많이 발생되지만 상한가 양봉은 그야말로 소수의 종목군에서만 나온다. 그만큼 특별한 힘을 가진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의 주목을 하는 것이고 이후 관심을 가진 상한가 양봉이 출현 후 조정을 보이면서 하락 또는 폭락이 나오면 이후 눌림 반등의 확률이 여타 다른 일반 양봉의 종목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세력 개입이 확실한 상한가 양봉의 종목을 주목하는 것이다. 끼 있는 종목을 노려라는 말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이다. 종목에 끼가 없다면 해당 종목에 하는 투자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른다. 옆으로 길게 늘어지는 모양새의 종목보다 힘이 강하고 확실한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매매 확률을 높이는 종목 선택이다. 이평선 지지의 맹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매매 기법은 바로 이평선 매매법이다. 이평선의 지지는 종목의 흐름과 상승하는 가격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 개념으로 종목에 동일하게 대입하다 보면 늘 엇박자 나는 매매로 혼란만 부추기게 될 수 있다. 이처럼 이평선은 그저 평균적인 가격 기준선 개념으로 생각해야만 할 때가 있고, 또는 정말 깨져서는 안 될 중요한 지지 라인대의 개념으로서 의미를 가질 때도 있다. 상승을 하는 종목도 5일 이평선을 잘 지키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5일 이평선을 쉽게 넘나드는 종목도 있다. 이러한 지지 개념은 일단 힘이 개입된 종목에서 개념이 좀 더 뚜렷한 편이다. 따라서 이평선 지지의 확률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풍부하고 장대 양봉과 상한가 양봉 등으로 힘의 개입이 나타난 종목들이 좋다. 보통 이평선의 각도가 우상향인 종목, 즉 상승 추세의 힘이 강한 종목은 특정 이평선의 지지를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만약 이평선을 깼다 하더라도 다시 재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이어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평선의 각도가 살아있는 종목, 즉 21선의 각도가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미투온 분봉입니다. 미투온은 이쪽에서 상승 추세 형성이 됐고 여기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 이렇게 상승각이 살아있는 종목은 이렇게 이평선의 지지가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평선이 만약 깨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지지를 받고 다시 재돌파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의 각도가 살아있고 이렇게 세력의 힘이 개입된 종목을 세력의 개입을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면 아무래도 매매 확률이 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같은 상한가에도 등급이 있다. 상한가 매매 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장막판에 상한가에 매수하는 행위이다. 보통 상한가는 오전에 진입하는 것이 힘의 측면에서 가장 좋으며 그 다음 2시 40분 이내로 상한가에 진입하는 종목들이다. 그리고 이후에 잦은 깨짐이나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현되다 장 막판에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들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보유 중이라면 그날 청산하는 것이 좋다. 보통 다음날 갭 하락 또는 시가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상한가 매매란 다음날 큰 폭의 갭 상승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당일 상한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산 종목이 그 다음날 시가가 형편없이 나온다면 굳이 큰 리스크를 안고 장 마감에 살 이유는 없다. 그러한 위험을 안고 매수한 종목이 갭 상승도 아닌 갭 하락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장 후반, 특히 2시 45분 이후에 상한가에 진입하고 대규모 매수 잔량을 쌓아도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종목의 힘에 따라 장 막판에 상한가 진입 종목도 다음날 갭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어지간한 종목들에선 대부분 시가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저자님의 말씀처럼 3시 넘어서 아니면은 장 마감 직전에 겨우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은 상한가 중에서도 힘이 약한 하급 상한가 종목이라 다음날 갭 상승이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상한가 갈 것 같아서 장 마감 때까지 미련을 가지고 들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3시 이후에도 상한가 문을 닫지 않은 종목은 미련을 버리고 바로 매도로 수익 실현 또는 손절을 하는 것이 가장 후회가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3시 이후에는 상한가 문을 닫지 않으면은 보통은 데이 트레이더들은 당일 청산을 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 외에 실망 매물이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시 이후에도 상한가 문을 닫지 않은 종목이라면 계속 들고 있다 보면 3시 10분, 15분쯤에 갑자기 폭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상한가는 머뭇거림 없이 빠르게 문을 닫는 게 가장 좋은 상한가긴 합니다. 장대 음봉의 이해. 보통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 다음날 매도 매물로 인해 조정 캔들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유는 종가 기준에서 보면 모두가 이익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음날 매물이 출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상승한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절대 상한가 따라잡기나 고가권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 이미 많이 오른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사는 게 아니라 팔아야 할 구간이다. 전날 상한가가 나온 종목에서 갭 하락이 나오면 좋은 매매 찬스를 준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하한가 음봉이나 장대 음봉이다.
그래서 장대 음봉이 나온 종목들은 아예 쳐다보지 않는 이들도 적지 않다. 장대 음봉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한다면 장대 음봉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장대 음봉이 나온 종목들은 그 다음날 보통 좋은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또 안전하게 쉽게 매매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장대 음봉과도 친해져야 한다. 즉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좋은 기회와 찬스를 주는 친구 같은 대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장 시작 초 한순간에 급락이 나오면 대부분 회사가 망한다는 울트라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 룰은 그동안 수많은 낙주 매매를 하면서 경험치로 깨달은 내용이다. 보통 개미들은 이러한 급락이 나오면 매도하기 바쁘다. 특히나 어설프게 폭락이 진행되는 가운데 매수한 사람들은 빠르게 진행되는 호가의 등락 속에 덜컥 겁을 먹고 대부분은 손절을 하게 된다. 그러나 급격하게 떨어진 종목은 높은 곳에서 탁구공을 떨어뜨릴 때 튕김 현상이 발생되듯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느린 속도로 진행된 하락의 종목은 하루 종일 반등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오후 2시 이후에 급락이 나오는 종목은 가급적 건들지 말고 그 이전 시간에 순간적인 폭락이 나오는 종목이 있다면 과감히 매수해보길 바란다. 처음에는 겁이 나서 못할 수도 있고 매수 후 새가슴이 되어 조금의 반등 폭에서 쉽게 매도하는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치가 많이 쌓이다 보면 분명 이전과 다르게 업그레이드된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올 것이다. 상승에도 상승 각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그 뒤에는 폭락이 나오기 마련이고 하락도 급격하게 하락 각도를 그리면서 내려간 종목은 그 뒤에 상승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저자님이 얘기한 것은 낙주 매매의 기본 원리인데 급격하게 과도한 하락이 나온 종목에 한해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데이 트레이딩 방법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스윙 트레이딩도 해당되고 데이 트레이딩에도 해당되는 복합적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일봉입니다. 상승 추세가 형성됐고 큰손 세력의 매수세 유입 그리고 이평선의 상승 확인했죠. 이쪽에서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음봉이 쭉 나올 때는 지금은 윗골이 달고 있지만 이렇게 음봉 상태였겠죠. 이렇게 음봉이 이까지 떨어졌을 때 이쪽에 아래 꼬리 구간 이까지 내려올 때는 이쪽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은 여기가 바로 쌍바닥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음봉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무서워하기보다는 이렇게 매수의 기회로 반대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때 요날의 분봉을 들어가 보면 분봉 상태로 보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끝도 없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이럴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렇게 폭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매도세가 출현이 됐죠. 매도세가 많이 출현되고 이 아래 구간에서 이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고 일봉 상태가 이쯤에 이렇게 오면은 여기에서 쌍바닥 구간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구나 확인하고 분봉상 매수를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언뜻 보면 무섭지만 이렇게 일봉상에 좀 근거가 있는 그런 자리라든지 분봉상 이렇게 매수세 유입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매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언뜻 보면은 위험한 매매가 될 수 있지만 상당히 안전한 매매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쪽에 하단에 손절을 걸거나 아니면 분할로 한 번 더 받아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거죠.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지면 1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분할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첫 힘이 나온 자리 공략법. 보통 단기 급등 후 하락하는 종목들은 보통 첫 힘이 나온 자리에서 반등이 많이 나오는 편이다. 이미 팔 사람들은 연속된 음봉 속에 팔았을 것이고 하락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반등 없이 하락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이러한 반등의 장소로 첫 힘이 나온 자리를 주목하는 것이다. 항상 종목을 볼 때 정형화된 매매 기법이 아닌 심리적인 면과 차트에서 나타나는 흐름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그 전에 하지도 못했던 장대음봉 안에서도 매매를 한다든지 또는 하한가에 근접한 종목에서도 매수를 한다든지 하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눈으로 종목을 보는 시각이 넓어질 것이다. 첫 힘이 만들어진 자리를 공략하는 방법은 단기 매매에서도 매우 유용하지만 긴 호흡의 매매에서도 그 신뢰도나 활용도 면에서도 매우 훌륭한 매매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거는 책에 있는 첫 팀 나오는 자리에 대한 기본 논리를 설명한 겁니다. 여기에서 첫 팀이 나온 자리는 첫 상한가 봉이 기준봉이 되는 겁니다. 보통 첫 팀 나온 자리에 상단, 중단, 하단 지지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상승했다가 첫 팀 나온 자리에 상단이나 중단 아니면 최대 하단 부분에서는 지지가 한 번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상승 후에 이런 자리에 다시 온다면 이런 자리를 공략하는 게 바로 첫 팀 나온 자리를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략 관심 종목 중에서 첫 팀, 즉 상한가 양봉이 나온 이후 주가가 급격히 상승을 한 후 하락으로 이어질 때 이때 첫 팀이 만들어진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오면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나가거나 밑에 이평선이 깔려있는 경우라면 해당 이평선 지지를 바라고 매수를 한다거나 하락의 강도가 강할 경우 하단을 깨고 투매가 더 나온 이후 매수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는 책에 있는 단알 예시인데요. 이렇게 첫 팀 나온 자리에 중단을 지지하는 그런 예시입니다. 이렇게 중단을 지지하는 흐름에서 여기에서 보면 이평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죠. 게다가 첫 팀 나온 자리에 중단, 이게 두 가지 근거가 중첩되는 자리니까 상대적으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단에서 지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중단, 하단에서 나올 수 있지만 특정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그런 구간이라면 좀 더 신뢰도가 올라가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다음 날에 이렇게 상단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상한가 다음 날에 힘이 강한 종목은 이렇게 상한가의 상단을 지지하고 다시 여기에서 아랫골이 달고 위로 올리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찾는 종목 중에서 이렇게 상단의 지지에서 이렇게 아랫골이 달고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이런 순간에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확률이 높은 매매에 속합니다. 상한가는 세력이 만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쉽게 세력주를 포착하는 한 방법으로 바닥권에서 주가가 횡보 이후 상한가가 나왔다면 이는 곧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무슨 일이 곧 터진다는 신호이다. 보통 첫 상한가에 매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쉽게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였다가 이후 주가가 하락 조정을 보이며 첫 팀이 만들어진 자리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 상황과 흐름을 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매매 방법이 된다. 이때 첫 팀이 나온 자리에 덩달아 특정 이평선까지 위치해 있다면 그 신뢰도는 더 높다 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자리, 차트와 호가창을 보면 보통 20일 이평선 근방에서 주가가 깨고 내려가려는 순간 호가창엔 순식간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의 속도와 폭이 커지게 된다. 이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후 추가 손실과 그동안 하락의 스트레스로 받아오던 주식을 매도와 함께 손절해버리는 자리이기도 하다. 늘 최고의 매수 자리는 개미들이 다 던지고 터는 자리에서 좀 더 떨어진 가격대이다. 따라서 이러한 매매 방법은 가격적인 면과 더불어 심리적인 면까지 두루 갖춘 매매 기법이기도 하다. 보통 21선 이평선의 지지 매매를 많이들 사용한다. 그렇지만 실전에서 21 이평선에서 반등은커녕 음봉의 몸통이 이평선을 깨고 더 추락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보통 선수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이처럼 지지가 될 것으로 보였던 자리에서 주가가 지지 라인을 무참히 깨고 내려가는 순간이다. 태풍 뒤에 햇살이 온다고 이후 조정 캔들이 나오며 이때 매수에 들어간다면 대부분 며칠 안에 큰 폭의 상승을 맛볼 수 있다. 좋은 매매법이란 바로 이처럼 개미들이 투매가 나온 자리에서 조금 더 빠진 가격대에서 과감하게 매수하는데 비롯된다. 이것이 시장에서 알고 있는 최고의 매매 필살기이다. 즉 개미와 반대되는 사고를 가질 때 성공의 길도 가까워짐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란다.
첫 힘을 준 자리의 하단, 상단의 지지와 중단의 지지 흐름에서 특별히 확률 높은 매매법을 찾기 어려웠다면 하단의 지지는 이와 다르게 그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 매매 난이도 측면에서 상단과 중단의 매매 방법보다 무척이나 쉽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하며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단 첫 힘이 나온 상한가 양봉에서 그 확률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력주에서 힘이 나온 자리까지 주가가 밀려 하단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충분한 조정과 가격 메리트가 있어 적극적으로 매수해 볼 만한 자리이다. 이거는 책에 있는 예시입니다. 첫 힘을 준 상한가 양봉의 하단에서 이렇게 아랫꼬리가 발생될 때가 매수 포인트인 거죠. 이렇게 첫 힘을 준 상한가 봉의 하단까지 내려온 종목은 이쪽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릴 때 따라서 매수를 하면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나올 때 하단까지 내려올 때 이렇게 매수를 하면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양봉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를 예를 든 겁니다. 하단 매매를 위한 세 가지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자. 1. 기준봉이 상한가 양봉이어야 할 것. 일반 양봉이 나온 종목에서 하단의 매매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확률이 높은 매매를 위해서는 세력의 개입이 확실한 상한가 양봉 위주의 종목들로 타깃을 잡고 매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2. 바닥권에서 나온 종목이 좋다. 바닥권에서 나온 상한가 양봉에서는 이후 주가가 밀려 하단의 가격대까지 오면 보통 그 가격대에 이평선들이 겹겹이 받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3. 하단의 가격대에 처음 진입한 음봉일 것. 하단의 가격대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지가 되었던 종목들에선 이후 힘없이 밀리는 종목들도 많다. 따라서 힘이 나온 양봉의 하단 가격대에 처음으로 진입한 음봉 상태에 종목들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확률 면에서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첫 조정 자리가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책에 있는 기준봉 하단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상승했다가 상한가 봉의 하단 부분에서 이렇게 아랫꼬리 달고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쪽에서도 상한가를 쳤는데 상승 후에 이까지 주가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첫 힘 나온 자리에 하단 부분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힘 나온 자리에 하단까지 주가가 밀린다면 매수세를 확인하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유리한 구간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런 구간에 이렇게 이평선이 밑에 깔려 있다면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 하단 매매는 고점에서 매수한 이들이 가장 매도하고픈 자리에서 매수하는 방법과 일맥상통한다. 주식의 여러 흐름의 변화가 있겠지만 이러한 심적 매매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벗어남이 없다. 일단 힘이 개입된 상태에서 양봉인 상태에서 매수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불꽃 시세의 편승에衝動적으로 매수키를 누른다면 대다수 기미들은 종가상 양봉인데도 불구하고 파도치는 분봉의 파동에 휩싸여 익사하는 사태가 자주 발생되기도 한다. 따라서 안전하게 매수하는 방법은 이미 힘이 나온 모습을 확인 후 이후 조정 눌림을 충분히 줄 때 그때 상황을 보며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섭게 떨어지기만 할 것 같은 음봉 반등의 자리로는 어디로 잡으면 좋을까? 일단 세력 개입이 확실한 상한가가 출현된 종목 중에서 고가 대비 마이너스 30%가량 떨어진 매력적인 가격대와 첫 힘이 나온 자리에 지지 그리고 21 이평선 등 중요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자리라면 매력적인 자리가 된다. 일단은 기준을 세울 때는 상한가가 출현된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 30%가량 충분히 떨어진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구간 그리고 첫 힘이 나온 자리 21 이평선 등 중요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그런 구간 이렇게 매수의 근거가 중첩이 되는 그런 자리가 아무래도 확률이 높겠죠. 제일 좋은 거는 상한가가 출현된 종목 중에서 고가 대비 마이너스 30% 떨어진 상황에서 첫 힘 나온 자리에 상단이나 중단 지지를 받는데 그 아래에 이평선을 깔고 있는 자리 그러면 매수 근거가 세 가지가 중첩이 되니까 좀 더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거래량이 적은 음봉은 기회다. 보통 거래량이 미미한 상태에서 음봉으로 나온 종목들은 공략하기가 좀 더 수월한 편이다. 보통 상한가가 나온 종목군 중에서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음봉이 만들어지면 장중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거는 책에 있는 예시입니다. 여기에서 상한가봉이 나왔고요. 이쪽에서 첫 팀 나온 자리에 하단에서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구간입니다. 아래 보시면 거래량이 급격하게 말라붙었습니다. 이렇게 큰 음봉이 떨어졌는데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거래량이 말라붙었다는 것은 더 이상의 매도세가 없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첫 팀이 나온 자리 하단 그리고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세 가지 근거죠. 첫 팀 나온 자리 하단, 이평선의 지지, 그 다음에 거래량의 소멸. 여기에서 이제 분봉상 들어가 보면 이 하단 구간이 바로 분봉상 보면 이쪽에서 아랫꼬리 달고 매수세가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 그런 아랫꼬리가 형성이 되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 매도, 그리고 다시 매수, 매도로 짧게 접근을 해도 되고 스윙으로 들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상승, 조정, 다시 N자형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기에는 이쪽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다시 N자형으로 가려면 이 이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물을 소화해 줘야 되겠죠.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없는 확률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으로도 들고 갈 수 있고 스윙으로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매도세가 말라붙었기 때문에 한 번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전일 상한가, 시가 낮은 유형 공략법. 전일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중 시가가 갭 상승 없이 마이너스권에서 시작하는 종목이라면 장중 저점을 잘 노리면 반등을 주는 경향이 많으므로 잘 관찰하면 좋은 수익률을 쌓을 수 있다. 특히 전날 상한가인데 시가가 마이너스 10% 근접하게 떨어졌다면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는 악재가 없는지 일단 뉴스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악재가 없다면 시가가 마이너스 10% 급락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겁을 먹고 가장 많이 손절하는 가격대가 바로 마이너스 10%대이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2%까지 더 떨어지면 공포감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매도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을 이용해 역발상으로 과감하게 매수하고 수익을 보고 나와야 한다. 이러한 매매를 한다면 단타에서 1%에서 3%의 수익률은 쉽게 가져갈 수 있다. 전날 상한가인데 다음날 주가가 마이너스 10%에 근접했다면 항상 관심권을 두고 매매해보길 바란다. 올라가는 종목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등록한 종목 중에 급락이 진행되는 종목이 있다면 그때 찬스를 잡아 매매해야 한다. 이러한 역발상을 이용한 매매로 안전하면서도 단순하게 짧은 시간 동안 쉽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상한가 종목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상한가 이후 음봉이 나오면 버리지 말고 늘 관심 종목에 두고 흐름을 관찰하며 자신만의 매매법으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보길 바란다. 무엇보다 이러한 매매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매매에 자신이 없다면 매수 후 2%가량 날려도 부담이 없는 금액으로 투자하는 게 심적으로도 부담이 덜하므로 자신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 내에서 투자하면서 경험을 먼저 쌓길 바란다. 주식 투자는 욕심을 비우고 즐기는 마음으로 해야 잘 되는 법이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